지금 그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놓은 이 하나의 이해운 수, 이해운 포석으로 국힘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맞습니다.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고립의 길로 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저 대표 시절에 그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는 그러니까 작은 거를 잃더라도 큰 걸 취하면 간다. 그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당히 노이즈가 있고 왜 이해운 민주당에는 예산통이 없어서 이해운 같은 사람을 했냐, 윤어게인 하는 사람까지 끌어안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찬바닥에 얼음바닥에 왜 앉아가지고 그 응원봉을 들고 시위를 했던 거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길은 국힘 완전 고립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수가 조금씩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조경태 아까 사실은 해수부 장관 설이 지금 정가에 돌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본인은 제의받은 바 없다고 했지만은 조경태 수가 또 무서운 게 어떤 거냐면은 조경태라는 사람은 노무현이 좋아서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8년 총선 때 노무현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정치를 처음 눈에 뜨게 된 거고, 그 이후에 부산 사하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해가지고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으로 처음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거푸 6선까지 지금 부산에서 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왜 국민의힘을 가 있냐? 정말 재미있게도 친노 진영의 계파 싸움 때문에 나간 거예요. 거기에 학을 떼고. 쉽게 얘기하면은 당시에 문재인 그 대선 후보를 상대로도 2012년에 똑같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나쁜 감정을 드러냈던 게, 문재인 심지어 5대 불가론까지 제시했던 분입니다. 2012년도에. 그런 이제 이력이 있는 사람인데, 친노 중심의 계파주의를 깨야 된다. 이것이 노무현 정신에 굉장히 어긋난다. 이런 주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명분 삼아서 그에게 해수부 장관을 건의한다면 우리 장윤선 선배하고 통화할 때 답했던 것처럼 호응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아니,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잠시 좀 쉬었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일이다, 감사한 일이죠, 라고 하고, 조경태 의원 태도가 굉장히 공손해졌어요. 저희들이 이제 야당지라고 평가받는 그 대한매체 기자들을 대할 때 조금씩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상당히 공손해졌다, 이런 태도를 볼 때 조경태 의원의 선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나라는 뉘앙스, 마치 귀가 빨개지는 거를 느끼듯이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고, 근데 여기에서 어디까지 더 나갈 건지, 유승민 그 총리설도 재밌잖아요. 어제 또 이제 보도가 나왔죠. 대통령실에서는 저녁 7시 30 몇 분에 즉각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시 추가로 나온 게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적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일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두는. 근데 제가 그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 취재했더니 인사는 3실장 가운데도 강훈식 실장 정도만 알까? 나머지는 철통보안이라는 거예요. 절대 모른다. 그리고 이해훈 후보자의 경우에도 수석급은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그 수석급 중에 한 수석은 내가 알았으면 말렸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정말 얘기를 할 몰랐다. 정도로 정말 몰랐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는 대통령이 꽉 쥐고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이것 좀 물어봐 주세요, 대통령께 직접 한번 여쭤봐 주세요라고 했을 때도 인사는 절대 확인이 안 된다, 아예 말씀을 안 하시더라라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청구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포석은 완전 중도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새판짜기를 시작했다. 저는 여기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지금 봅니다. 이재명 정부를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기간까지 포함해가지고 선거 기간까지 야금야금 넘어온 사람도 한번 일별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김상욱 의원 넘어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권오울 의원 넘어와서 보훈부 장관 됐죠. 허은하 전 의원 넘어와가지고 대통령실에 국민통합비서관 됐죠. 김용남 전 의원 아직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만 곧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기다리고 있어. 계속 기다려. 여기에 더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경북 7구에서 3선했던 이인기 전 의원 선거 때 국회에서 많이 도왔잖아요. 이분 곧 있으면
공기업 사장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제가 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소문이 돌고 있는 경우에는 대구에 한국가스공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보수 진영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정말 정치 일선으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정부에 입각을 하기도 하고 네. 공기업의 사장으로 가기도 하는 현상들이 차츰차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우 고립이에요. 그냥. 그렇죠. 저는 그거 고립이에요. 개인적으로 해수부 장관으로 조경태 의원이 추천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계속 그 내란에 대해서 비판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치적 상징성이 약해요. 계속 비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실 계속해서란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해운처럼 초기에 내란 옹호했던 내란의 가담이 아니고 옹호했던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확 변절하는 이미지를 보면서 오히려 정치적 메시지가 훨씬 세진다고 보거든요.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영원히 이재명 정부의 대척점에 둘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갖다 쓰면서 유용하게 쓸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네. 오히려 약간 애매하게 걸쳐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더 높다. 오히려 정치적 상징성은 더 강하게 줄 수 있다. 좀 그렇게 판단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경향 TV 보시는 애청자분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확장 재정에 반대하고 건전 재정을 주장하면서 이제 소위 그 민주당이 뭐 사회적 약자라든가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퍼주기 예산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때부터 계속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정체성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왔을 때 혹여라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고 하는 전체 700조 맞아요. 예산을 네. 주무르는 주요한 예산처 장관이 중요한 건 대통령의 철학, 국정 철학과 맞아서 이거 여기에 쓰세요라고 하는데 아닌데요. 싫거든요. 홍남기 예사례처럼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제가 어제 취재를 싹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원래 이제 예산은 관료가 먹는 판이다. 그런 건데 그래서 실제로 기재부에서 이차관하고 교수 한 명을 후보자로 올렸다는 거예요. 예산처 장관은 이 사람이 좋겠다라고 천거를 했는데 대통령이 둘 다 뺀지를 놨대요. 둘 다 아니야라고 했는데 근데 대통령의 기본 판단이 이런 게 있어요. 관료는 로버트 태권 부위에 영희철수와 같다. 영희를 넣으면 로버트 태권 부위 안에 영희를 넣으면 영희, 철수를 넣으면 철수, 철수. 이렇게. 네. 그래서 그 굴러가는 거다. 이게 기본 방침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뭐 아주 세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이다. 그러니까 모든 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한다. 이제 이런 자신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논외로 떼고 기재부에서 이런 관료를 제안했는데 관료는 받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강력하면서 정치인을 천거한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네. 포석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해운의 평소의 가치관과 정체성 의 방식대로 그럼 예산 정책을 짤 거냐? 결코 그렇게 못 한다는 못하죠. 거예요. 이유는 네. 청와대 안에 있는 재정기획 비서관이 있어요. 류덕현 교수인데 이 류덕현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캠프의 그 경제 정책을 핸들링하던 4인방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한주, 이번에 정책특보가 그렇습니다. 된 네. 국정기획위원장이고 한 사람이 김용범 실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병기, 예,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주병기. 주병기. 네네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제 하준경 그리고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이 재정기획 비서관인 류덕현 교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본적인 조세재정 정책의 그 전문가이고 그리고 진보학자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해훈과 이 류덕현 비서관 간의 그 스킨십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둘 간의 관계에서 누가 우위를 네. 갖게 되냐 이것은 당연히 청와대 우위일 수밖에 없다. 왜? 첫 번째 이해훈 장관은 이미 그 당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국회에 기댈 수가 없다. 두 번째 관료는 정치인 말을 절대로 안 듣는다. 와서 무슨 말을 하든 관료는 관료식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훈 장관이 그 함께 연대해서 이를 돌파를 하려면 청와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되는 예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을 아니 근데 해주더라고요. 제가 들은 것도 재밌는 게 들은 네. 거냐면 왜 그러면은 그 정치인으로서 오래 녹을 먹은 이해운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시켰을까? 이게 상당히 복합적이고 예산처 사실은 장관, 만약에 예산처 장관. 인사청문회를 무사 통과해가지고 네. 장관에 지명되는 순간 네.
국민의힘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기획예산처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심의나 편성하는 기능을 떼오는 데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재정이 들어간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데예요. 그러면 맞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짜웅을 해도 우리 모자라. 국회의원들이 예산철마다 그럼. 자기 지역에다가 네. 사업 하나 하려고 아부해야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산처죠. 이해훈 장관한테 아부를 해야 되는데 이해훈 장관은 국회의원도 오래 해가지고 네. 어느 부분이 약점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쵸. 어떤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줘야지 되는지 네. 안 줘야지 아픈 건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장관 되는 순간 네. 사실은 야당은 너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제명까지 했어. 까지 시켰어. 정신 좋아, 너네도 나갔어요. 예산 제명이야. 그렇지. 이렇게 너네도 가는 예산 거죠. 제명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정신 네. 나갔어요. 네. 단 한 수업도 못 읽는다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전체 700조 예산을 주무르는 예산처 장관, 초대 예산처 장관이고 말씀 주신 대로 연말마다 예산국회가 되면 누가 난리 되든지 부르쓰거든요. 다 국회의원들도 네. 그 다 조아리는 예산처 장관이야말로 갑 오브 갑이다 갑인데. 이런 말을 하는데 제명을 해버렸어. 그리고 의견이 다르고 원래 기업에서도 레드팀을 운영하는데 네. 다른 의견을 좀 받아서 조화를 이뤄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보수적인 경제 관료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 의견이 필요해요, 사실. 네. 그렇죠. 다른 당연합니다. 목소리가 네. 필요해요. 맞습니다. 네. 다른 목소리가 있어야 문제점을 알 수 있고 문제점을 알 수 있어야 미리 그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번 뭐 이해운 뭐 인사에 관해서는 전혀 뭐 문제 없다. 네. 오히려 실의한 수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국민들도 뭔가 이해운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대통령의 진위를 네. 아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 바이고. 근데 하나 재밌는 네. 거는 민주당에서도 김성식 그 부의장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더라고요. 완전 좋더라고요. 예, 예. 성식이 형이 잘할 거다. 그래서 제가 훈식이 형에 이어서 또 성식이 형이 뭐 시기를 좋아해. 아, 너무나 재밌는 네. 상황인데 네.